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앞으로의 집값 향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사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중 4명 올해 하반기 서울 집값 오른다. 뉴시스 모바일 투표 앱 크라토스의 조사 의뢰 맞죠? 집값 상승 요인 주택 공급 물량 부족 가장 많고 집값 하락 요인 기준금리 인상 31% 응답 1위. 새 정부 1순위 부동산 정책 주택 공급 물량 확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여태까지 이 설문조사 있죠? 설문조사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막 바뀐 적은 없어요. 여러분도 뭐 예상은 하시겠지만 2020년도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2015년 이후에 서울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오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크지는 않다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고요. 그리고 뭐 설문조사라는 게 사실은 이제 샘플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이제 주택시장이 오른다 내린다 이거는 좀 의미가 있어 보여요. 집값 상승 요인이 주택 공급 물량 부족, 그리고 집값 하락 요인이 기준금리 인상 3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만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참고로 제 의견이 맞다는 뜻은 아니고요. 여태까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제가 시장을 이렇게 봐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설문조사 퍼센테이지는 샘플링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통계라는 게 위대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좀 무섭기도 해요. 틀리면 한없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의 일부인 왜 올라가는지, 왜 내려가는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게 훨씬 더 이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참고로 뭐 10명 중에 4명이 오른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여러분, 국민 10명 중에 1명만 서울 집값 오른다고 얘기했어도, 심지어 10명 중에 0명이 올해 서울 집값 오른다고 했어도 저는 똑같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올해 하반기 시장의 코스피가 얼마를 갈까요? 지금 2,400이 막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2,300대라고 치고, 일단 2,300대라고 치고, 올해 연말에 2,300, 2,400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의견이 다를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묻냐에 따라 다를 거고, 심지어 그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하는지, 아니면 뭐 애널리스트인지, 일반인인지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이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게 50대 50이에요. 오른다 50, 내린다 50이기 때문에 50대 50이란 말이에요. 이유가 중요해요. 특히 이유 중에서 여태까지 흘러온 시장에 이게 도입이 가능한지가 더 중요해요. 시장이 이러이러해서 올라왔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올라갈 거다. 시장이 이러이러해서 올라왔다. 그러니까 앞으로 내려갈 거다. 이게 돼야지 그냥 이러니까 올라갈 거다. 이러니까 내려갈 거다는 신빙성이 떨어져요. 이건 주식도 마찬가지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비트코인을 무서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 역사가 생각보다 짧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부동산 보면 지금 집값 상승 요인 1위가 주택 공급 물량 부족인데요. 저는 어쨌건 간에 저게 틀린 말은 아닌데, 주택 공급 물량 부족이란 단어가 사실은 되게 복잡하거든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 각자 사시는 지역과 집이 다르죠. 주택 유형도 다를 것이고, 지역도 다를 것이고, 크기도 다를 것이고, 가격도 다르잖아요. 그러면 주택 공급이 뭐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을 해줘야 돼요. 서울대가 인기가 많죠. 지방대는 지금 문 닫아요. 자동차, 인기 차종만 잘 팔렸었죠. 지금 다 잘 팔려요. 인기 차종은 기다려야 돼요. 수급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수급이 너무 뒤틀리면은 그 안에 세부 사항이 빠지지만 수급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은 세부 사항이 다시 돌아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 기다려야 되고 뭐 슈퍼카도 오래 기다려야 되고 하지만 비인기 차종 몇몇은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그래도 옛날보다 훨씬 잘 팔린대요. 왜? 차가 없으니까. 중고차도 그러니까 날개를 달았대요. 근데 이게 만약에 수요 공급, 뭐 반도체 문제나 차량 공급 문제가 해소가 된다? 그럼 옛날로 돌아가면 안 팔리던 건 다시 안 팔리고 잘 팔리던 것만 잘 팔리는 거예요. 지금은 잘 팔리는 게 잘 팔리는 걸 넘어서 대기를 해야 되는 거고 안 팔리던 게 팔리는 거라면 수급이 정상으로 돌아가면 안 팔리던 건 다시 안 팔리고 잘 팔리던 건 여전히 잘 팔리겠지만 대기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판매량은 비슷한 거예요. 잘 팔리는 물건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선 대기 시간이 있지만 잘 팔리는 건 잘 팔리는 거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미래 시장 방향은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오피스텔이나 생수기나 레지던트나 기타 주거 상품이 나중에 수요가 빠지면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주택 공급 물량 부족은 많은데 어떤 주택이 부족한지 잘 알아야 돼요. 서울은 예를 들어서 34평의 직주 근접에 한 4인, 3, 4인 가족이 살 수 있으면 적절하겠죠. 물론 이제 평형이나 여러 가지가 좀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섞여 있는 내용인데 동의를 하죠. 근데 일단 만약에 올해 하반기잖아요. 올해 하반기에 집값 상승 요인은 주택 공급 물량 부족이 아니고요, 여러분. 다주택자 부족이에요. 전월세 물량 부족이 맞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올해 하반기잖아요. 올해 하반기 서울 집값이 오른다면 주택 공급 물량 부족으로는 설명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미 많이 올라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공급이 부족해서 주택을 만약에 비싼 가격에 억지로 사시는 분들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거든요. 세상 그 누구도 비싸게 사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이 이미 비싸기 때문에 정말 살 수밖에 없는 이걸 초이스하는 게 제일 좋은 사람이 나와야 사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분들이 전월세 시장에서 나올 확률이 높아요. 지금은 전세 월세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올해 하반기에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주택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해서 지난 여태까지 시장이 망가진 건 맞는데 올해 하반기에 주택 시장의 수요자들은 전월세 시장에서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또는 전월세 시장 때문에 발생할 확률이 높아요. 저는 그래서 올해 하반기 서울 집값 상승 요인은 전월세 물량 부족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월세 물량 부족이 된 이유가 주택 공급 물량 부족은 맞는데 이게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세부화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주택 공급 물량 부족이라고 하면 아무 주택이나 막 지으면 돼요. 지금부터 빌라를 미친 듯이 지으면 잡힐까요? 생수를 미친 듯이 지으면 잡힐까요? 아파트 필요한 사람은 아파트,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빌라는 빌라 이렇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정비사업 문제도 있고요. 정비사업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거기 투자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 때문에 오르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집값 하락 요인은 기준금리 인상 3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여러분 TV에 나오잖아요, 이제. 기준금리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이대로 기준금리를 잔인하게 계속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나오잖아요. 기준금리를 계속 올리면은 한국 입장에서는 외화를 지킬 수 있는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지킬 수가 있는데 대신 대가가 뭐예요? 경기 침체예요. 스태그플레이션 계속 나오잖아요. 경기가 침체가 된다고요.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쳐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고 바이든이 중간 선거가 다가오는데 지지율이 지금 엉망이에요. 어떻게든 잡아야 될 겁니다. 그런데 글쎄요, 저는 사우디를 갔어도 진작에 갔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제가 감히 평가할 부분은 아닌데 잘 이해는 못 하겠거든요. 어쨌건 간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죠. 그럼 한국도 금리를 올려야 돼요. 안 그러면 코스피 시장이랑 다 막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환율이랑. 환율이 아작이 나면 기업이 흔들려요. 기업이 흔들리면 고용이 흔들리고 다 흔들린단 말이에요. 한국도 따라 올릴 거예요. 뭐 자이언트 스텝 했으면 빅스텝이나 자이언트 스텝하고 따라 올라갈 건데 지금 TV나 전문가들이 다 알려주지만 이대로 금리를 계속 아무 생각 없이 올리면은 경기가 침체가 돼요. 그럼 경기가 침체되는 걸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만약에 계속 올린다면은 나오는 건 집값 하락보다 그 이전에 경기 침체예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 하락하는 이유가 경기의 극단적인 침체라면 이해가 되는데 단순 금리 인상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이랑 똑같이 말씀드렸잖아요. 금리는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부동산은 그 경제의 한 부분이다. 전체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이 아니라 집값 하락 요인이 있다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저는 하반기에 집값 하락 요인을 잘 못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잘 못 보고 있는데 만약에 하락 요인이 있다면 제 생각에 대출 중지와 임대차 3법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갱신권 때문에 계약할 사람이 줄어든 동시에 대출이 제대로 안 나오면은 집을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올해 하반기에 한해서 부작용이 발생하는 그 시점이 뒤로 밀리는 거죠. 그 올해 하반기에 그렇게 됐으면 또 내년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언제고 한 번에 시장에 수요는 나올 테니까 필수제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집값 하락이 된다면 저는 그러니까 대출이 지금 다 안 풀렸어요. 풀린다 하는데 은행에 전화해 보시면은 뭐 내려온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출 중지 아니면 대출 규제 플러스 임대차 3법을 통한 계약 갱신권 사용. 그러니까 거래 침체라고 전 얘기하고 싶고요. 기준금리 인상은 제 머리 안에 아직 없습니다. 진짜 기준금리가 다 올라가서 경기 침체가 보여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새 정부 1순위 부동산 정책은 주택 공급 물량 확대가 아니고요. 시장 정상화입니다. 자유시장 경쟁 체제로만 돌리면 돼요. 왜냐면 가격이 이미 엄청 비싸져 있기 때문에 자유시장 경쟁으로 돌리면은 상당히 생각보다 효과가 클 수가 있어요. 살라는 사람이 비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시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지금 집을 샀던 사람들이 차익이 커요. 맞잖아요. 지금 세금 때문에 차익이 없어지는 거지 차익이 커요. 근데 자유 경쟁 시대로 돌아간다? 그럼 이 사람들끼리 경쟁을 붙였을 때 내가 포기할 수 있는 마진폭이 크죠. 그럼 가격 하락할 때 빨리 하락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유시장 경쟁으로 돌아가면 시장이 더 무서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은 세금 때문에 차익이 없는 거나 다름이 없다가 이제 중도세 유예가 중과 유예가 나왔지만 수요가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요 기사 그리고 제 생각을 더불어 전달을 드렸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뭐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